오늘은 책기와 감기에 대한 내부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외부 요인인 음식과 외부 공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약해지는 내부적인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책기, 감기가 잘 안 오게 되지만 내가 내부적으로 약해지면 책기, 감기가 잘 오게 됩니다. 내부 원인은 주로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 습관입니다. 과로는 정신적인 과로, 육체적인 과로를 포함합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안 좋은 것도 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요인인 내가 약해지면 외부의 음식이나 외부 공기, 차가운 한기가 내 몸을 더 부대끼게 만들며 상열, 중체, 하한의 순환장애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나와 외부의 상대적인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외부와 상대적인 힘의 균형이 맞을 때는 외부의 음식과 공기 등의 외부 환경이 나에게 큰 무리가 없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이런 도움이 되던 외부의 음식과 공기 등의 외부 환경이 나를 부대끼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과로를 해서 체력이 떨어지면 확실히 감기가 더 잘 걸립니다. 내가 약해지면 예전에 괜찮던 찬 바람에도 콧물 기침이 나옵니다. 내가 과로를 해서 피곤하면 소화도 안 되고 책기도 잘 생깁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잘 걸립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 기능도 약해져서 잘 체합니다. 내가 수면이 부족하거나 식사 습관이 불규칙하면 몸이 약해져서 감기도 잘 걸리고 잘 체하게 됩니다. 병의 원인을 내부의 건강과 외부 요인의 상대적인 균형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외부 요인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냐 약하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튼튼하면 외부 요인이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또 외부 요인이 심해져도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면 작은 외부 변화에도 금방 감기나 책기가 옵니다. 내가 튼튼하면 추운 곳에 자거나 거친 음식을 먹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면 조금만 추워져도 감기가 잘 걸리고 조금만 색다른 것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잘 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로 정기, 존, 내, 사, 불, 가, 간, 또 사지, 소주, 기기, 필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내 안에 정기, 면역력과 기운이 충실하면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한다. 만약 나에게 이미 나쁜 것이 들어와서 부대끼고 있다면 이미 내가 허약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한 가지 요인보다는 상대적인 균형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인 공기와 음식을 통해 호흡하고 먹고 마시며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 교류하며 인간이 살아갑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이것들을 잘 활용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지만 내가 약해져서 나와 외부 환경에 상대적인 균형이 깨질 때 많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내부 요인이 튼튼하면 외부의 음식과 외부의 공기와 기운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서 책기와 감기가 잘 안 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어느 정도의 빈틈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살면서 무리를 하거나 또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젊을 때는 증상으로 낫지 않아서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갔던 책기와 감기들이 점차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고 수많은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화라는 것을 이렇게 책기와 감기 등으로 외부 요인과 부대끼며 진행해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책기와 감기를 거치면서 거꾸로 면역력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책기와 감기라는 말이 너무 단순해 보여서 수많은 병들을 설명하기에는 왠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은 병들의 뿌리가 감기와 책기와 연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몸을 관리해야 될까요? 역시 원리는 동일합니다. 내가 강해지거나 아니면 심한 외부 요인, 즉 감기나 책기가 걸릴 만한 환경을 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내가 튼튼해져서 안 체하고 감기가 안 걸리는 것이 많은 병의 치료에 중요합니다. 특히나 만성적인 고질병은 외부 환경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내가 튼튼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정기와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잘 체하지 않고 감기에 잘 안 걸리게 하는 겁니다. 또 좋은 생활 습관을 통해 나를 튼튼하게 하면서 너무 치우친 음식이나 과도한 한기, 과도한 외부의 기운 등을 피하는 것입니다. 책기와 감기가 오면 가운데가 막히고 상체로는 열이 많아지며 하체가 차가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건강한 생활 습관이나 치료를 통해서 가운데 위장을 소통시키고 아랫배와 하체를 따뜻하게 하여 상체로 잘 올라가게 하고 또 상체의 열을 내려서 하체로 잘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순환이 잘 되어 책기나 감기가 와도 금방 회복되고 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에 수승화강, 즉 상체의 화가 하체로 잘 내려오고 하체의 수가 상체로 잘 올라가는 이런 순환이 잘 되는 건강한 사람은 감기와 책기가 잘 안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치료를 할 때 이런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약을 사용할 때도 소화기를 잘 소통시켜서 책기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체의 화를 아래로 내려주며 아랫배와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약을 사용합니다. 침을 놓아도 소화기를 다스려서 책기를 잘 내려주고 화를 내려줍니다. 뜸을 뜰 때도 몸의 가운데에 있는 중안혈의 뜸을 떠서 소화기를 잘 소통시켜주고 아랫배에 있는 단전의 뜸을 떠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위로 올려줍니다. 생활 습관에 있어서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 강의 시리즈 뒤편에 나오는 생활 습관도 결국 소화기, 즉 가운데를 잘 소통시켜 체하지 않게 하고 아랫배와 하체를 따뜻하게 하며 상체의 열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통해 몸의 순환을 좋게 만들고 치우친 음식이나 너무 치우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여 책기나 감기가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